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그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데 참 좋은 말, 참 그 남들에게 유익한 말, 그리고 남들에게 필요한 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소중한 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5절, 18절, 19절, 20절, 23절, 24절 꽤 많은 그 부분이 언어에 대한 관계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15절인데 15절 읽어드리면은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사람의 뼈를 꺾는 것 같이 아주 사람의 완고한 마음들까지 다 누그러뜨리고 그 마음을 변하게 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부드러운 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혀는 칭찬과 긍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말.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칭찬과 긍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리고 또 현대적인 언어로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그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에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를 할 때도 정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참소하는 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헐뜯는 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헐뜯으면 사람에게 큰 그 분을 일으키게 하고 분쟁이 나게 하고 또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게 말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냥 뭐 악처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 아내와 운막에 사는 것이 낫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 우리가 좋은 언어를 서로 하면서 그 부부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정말 가난해도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악처이기 때문에 여자만 잘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에게, 배우자에게 좋은 언어, 칭찬과 긍정의 말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 언어에 대한 것을 현대적인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 성경에 대한 그 구절들은 많이 보았는데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긍정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긍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해 오셨습니다. 아마 긍정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긍정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고요. 또 내 안의 긍정을 춤추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많은 이제 독자들이 이제 보고 그랬습니다. 긍정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죠. 긍정학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 긍정의 표현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가, 결과를 좋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바라 프레드릭슨 이 박사님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연구를 좀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생산성과 이 말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이제 팀별로 생산성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생산성이 좋은 팀과 생산성이 나쁜 팀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그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오래도록 연구해 보니까 역시 언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팀은 긍정과 칭찬의 말이 5.6대 1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에게 지적을 하는 그러한 그 나쁜 말에 비해서 5.6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하면은 칭찬과 긍정적인 얘기는 5.6배 그렇게 이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팀원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생산성이 가장 낮은 팀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비율이 1.9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한 번 하면은 좋은 말은 한 2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쁜 말 한 번 하고 좋은 말 2번 하면은 그거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 긍정적인 얘기 많이 했네요. 칭찬 많이 했네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적을 한 번 하고 칭찬을 2번 하는 것은 꽤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생산성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평균을 따져보니까 약 3대 1 정도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좋은 그 생산성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 이 프레드릭슨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적어도 5대 1 정도가 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황금 비율을 5대 1이라고 얘기합니다. 칭찬과 긍정적인 말을 5번 하고 지적을 1번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5대 1.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 5대 1의 비율은 가정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어가 황금 비율, 그러니까 5대 1이 될 때 부부관계가 행복해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한 번 하고 나쁜 말을 한 번 할 때 여러분 좋은 말을 5번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5대 1의 비율이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관계가 정말 평안해지고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칭찬이나 긍정적인 생각도 한두 번이죠. 우리 남편은 매일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서는 술 취해가지고 엎어져서 잠만 자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부부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성이 적어도 3배, 5배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부리거나 잠을 자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이고, 길 안 잃어버리고 집으로 곧장 와가지고 고맙군,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또 아이고, 외박 안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마음 먹기도 하고, 또 술만 없으면 정말 좋은 남편인데,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 아빠는 술만 없으면 정말 좋은 아빠인데 술이 가끔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현상이고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생산성도 높아지고요, 마음의 행복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레드릭슨 박사님은 우리에게 통장을 하나씩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통장이 뭔가 하면 이모셔널 뱅크 어카운트라 그래가지고 정서 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서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라. 우리가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가정생활에서 이 정서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정서 통장은 뭔가 하면은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표현들, 그런 말들을 할 때 그 통장에 예금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지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또 욕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그것이 예금이 빠져나가듯이 하나씩 빠져나가는데, 하나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5개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늘 있어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말이 항상 잔고가 넘쳐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황금 비율 5대 1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생활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 통장에, 정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 화가 나서 지적도 하고 나쁜 말을 하더라도 평소에 좋은 얘기들, 긍정적인 얘기들, 칭찬들을 많이 했을 때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서 통장 혹시 없으시면 하나씩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관계 그리고 이 자녀들과의 관계, 가정에서 이 정서 통장을 만드셔서 언제나 좋은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자꾸만 그 통장에 잔고가 쌓이듯이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부의 행복의 비결이고 또 가정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들은 부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가트맨 부부라고 하는데 남편은 존 가트맨이고 아내는 줄리 가트맨입니다. 이 가트맨, 존 가트맨 박사님은 미국 워싱턴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이 두 부부는 세계적인 부부 치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치료 상담을 통해서 부부 치료를 하는 그 장을 여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가트맨 그 부부가 참 위대한 점은 3,000쌍의 부부를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임상을 하고 상담을 한 그 부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부들을 연구를 토대로, 상담을 토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준들을 이렇게 세워나갈 때 그것이 굉장히 정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분들이 상담을 할 때 3,000쌍 부부를 이제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다가 이제 카메라를 이제 숨겨놓고는 자리를 좀 잠깐 비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부부가 되게 문제가 생겨서 오거나 또 문제가 없지만은 문제가 생길 걸 염려해서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상담을 하는 이 부부들 중에서도 언어 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려고 촬영을 하는 거죠. 녹화를 하면서 그 많은 녹화분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쭉 이제 자료를 이제 보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부부의 관계가 좋은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은 그저 외모와 직업과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거주지가 어디인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또 나이는 어떤가, 건강은 어떤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것 같이 이렇게 여겨졌지만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돈은 좀 없어도 그것이 행복과 관계가 없는 거고, 건강을 좀 잃어도 그것이 부부의 행복과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소한 일의 긍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이 부부가 관계가 좋은 그러한 그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소한 일의 긍정적인 표현을 서로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을 하고, 작은 일에도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실수를 해도 배려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그러한 섬세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결국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고 부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옛날 성경은 잠언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은 변함없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높여주는 말, 배려하는 말, 이해하는 말, 용서하는 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 마음에 꼭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거 하나 숙제 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칭찬하고 많은 사람을 격려하는 말 많이 하면서 하루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그렇게 우리의 입을 긍정의 말, 칭찬의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생활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악을 말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여왔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살리는 그러한 말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